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오늘은 올해 600만 명이 넘는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사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에 대해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영조와 사도세자, 그들의 갈등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관계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소통 문제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새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조와 같은 부모, 사도세자와 같은 자식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영조의 성정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 영조는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신하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은 날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며 화난 모습으로 자신의 귀를 직접 물로 막 씻어냅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와 나쁜 일이 있을 때 궁궐 안에서 지나다니는 출입문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바로 불안지수가 높을 때 일종의 자기만의 징크스처럼 나타나는 강박 행동입니다. 영화 속 영조는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강박성 성격 혹은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은 정확하고 꼼꼼하면서 일에 실수가 적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선 타인의 신뢰감을 얻어 사회적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영조가 역대 임금들 가운데 학업적 성취나 열정이 매우 뛰어난 편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측면과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이런 성격이 너무 지나쳐서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이고 독단적이죠. 영화에서 영조는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서 어린 세자에게 공부하라고 건네줍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세자의 스승들 앞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영조의 질문에 세자가 답변하자 스승들은 아주 좋은 답변이라며 칭찬합니다. 그런데 영조는 불쑥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통을 외치며 오히려 그 스승들까지 꾸짖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바로 강박성 성격의 한 장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나이의 자식의 답변을 자기 기준으로 못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공부나 일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일 중독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와 휴식은 매우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 사도세자가 취미로 강아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조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왜 공부를 안 하냐며 다그칩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는 또한 자기 오름과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쉬는 것이나 혹은 여가, 여유 이런 것들은 모두 비생산적이며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 강요하게 됩니다. 자기 식대로 주변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일일이 개입해서 따지거나 아예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이 적고 감정은 점점 메마르게 되죠.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심한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일은 잘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성격이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완고하며 가족이나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속에서 영조는 하나뿐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너는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라며 모진 말들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금 못 해먹겠다며 왕위를 아들에게 양위한다고 진노를 합니다.
사실 영조와 같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강박성 성격이 많아지는 걸까요? 영조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영조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 곧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공부와 옷고른 매는 예법 하나 틀리면 신하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이 임금자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조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비롯된 불안입니다. 왕자이긴 하지만 정식 후공도 아닌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매우 척박하고 불리한 생존 환경이죠. 왕이 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절박함에서 생존 강박과 불안이 뿌리 깊이 각인되어 온 겁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완벽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일종의 컴플렉스인 강박성 성격이 형성된 겁니다. 그를 자식인 사도세자와 손자인 정조에게 투사합니다. 결국 임금으로서 업적이나 학문은 큰 공을 이루었지만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과 같은 큰 그림자를 동시에 남기게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영조와 같은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특히나 생애 초기에 숱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서 성공한 부모님들 중에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바로 내 자식들 역시도 일찍부터 강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부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도 많죠. 영조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강한 푸시와 압박을 자녀 사랑이자 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늘 부족하고 늘 나약한 존재로 여겨서 못마땅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강박형 성격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절대적 힘을 지닌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거세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죠.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겠다는 동일화를 통해서 모순을 조금씩 해소하게 되면 건강한 남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결국 거세 불안이 심해집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남성적 느낌을 주는 대상들과 마주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도 영조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직접 책도 만들어주고 시험도 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고 교육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차가움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대리청정하는 장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세자가 처음에는 시원시원하게 자기 소신대로 정사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해서 네 맘대로 이렇게 하냐? 대님이나 다시 똑바로 매라 라며 아들을 무안을 줘버립니다. 그러자 사도세자는 이제 임금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보는데 눈치를 보며 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못났다, 그것도 혼자서 해결 못하냐라며 또 혼을 내버립니다.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사도세자의 불안 역시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성장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켜버리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세하려고 한다는 불안감만 받아들입니다. 결국 자식 입장에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려는 무의식이 강해지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격 심리가 강해지죠. 오늘날 사춘기 반항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일탈이나 문제 역시도 이 같은 관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에서 사도세자는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또 반대로 임금 행차길에 갑자기 비가 오는 것도
모두 다 내 탓이 되는 현실에 울분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애초에 어떻게든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와 동일시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따뜻한 애착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적당하고 차가운 모습만 전달받게 되면 자신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모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게 됩니다. 강박성 성격의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환경이 가장 척박하다고 여기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모 자체가 가장 척박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차갑게 몰아붙이는 완벽주의적이며 일 중독자 같은 부모가 자신의 숨통을 조이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애초에 사랑받고자 했던 에너지는 고스란히 분노의 정서로 바뀝니다. 이는 남녀 간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영화에서도 아버지에게 분노의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차가움 때문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영조를 향해 뽑았던 그 칼을 끝내 거두게 되는 장면이죠. 바로 사도세자의 어린 자식인 훗날 정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었기 때문인 거죠. 영조는 자신이 거쳐왔던 척박하고 살벌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도 그런 척박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남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가르침으로써 훗날을 대비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영조가 만약 삼강오륜 중 부자 유친의 덕목을 제대로 실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부를 많이 빨리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함이 제일이더라. 그 이치를 알았더라면 어쩌면 사도세자는 비극적 죽음을 맞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하며 부모의 사랑이라 착각하는 영화의 기조는 오늘날 본부들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을 서두르다 자식 농사를 망치는 우리네 부모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험난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왜 그 편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냐? 라는 영조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상당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세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적 결말인 것이죠. 한국인은 수많은 외침과 일제 침략기, 한국전쟁 등 험난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부모 세대의 불안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내 자식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강하게 키워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하지만 그 서두름 때문에 오히려 차갑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로부터 거세 불안만 더 자극받게 됩니다. 왜 소년들이 하고 많은 덕목 중에 부모 자식 간에는 부자 유친, 즉 친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겠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칼 융은 생애 전반기에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표지만 반환점을 지나면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나 성격들은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면이 나와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상처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자신의 치우침을 다시 돌아보고 조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생애 후반기의 자기 실현으로 본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